제가 그동안 영상을 열심히 올려놓고 있는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댓글로 많이 도움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 4주차 지난주까지 환자분들 마흔자로 처방을 했고, 그리고 처방하면서 이제 환자분들마다 효과나 부작용들을 다 듣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제가 생각지 못했던 환자분들의 궁금증들을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 선생님들도 좀 같이 공유해서, 아마도 궁금하신 것들이 되게 비슷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4주차 쓰고 그만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주 쓰고 이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댓글로만 계속 하려니까 제가 너무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 조금 라이브에서 질문을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보통 위고비 투약 후 식욕이 없다는데 입맛은 없는데 배가 고파요. 위고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마흔자로 아니고. 위고비는 사실 식욕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초반에는 위장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위고비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흔자로하고 다른 게, 위고비는 이렇게 뇌로 가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위장 운동 능력을 좀 떨어뜨리죠. 그래서 식욕 조절도 되지만 소화 불편한 게 있고, 마흔자로는 뇌로 가는 기전이 위고비보다는 좀 없어요. 그래서 위장 불편감은 좀 덜하지만 체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글루카곤이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살이 좀 먹는 거에서 비해서 빠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도 좀 먹어보시면 아마 위고비는 많이 못 들어갈 거예요. 위고비는 굉장히, 그러니까 위장 운동 능력을 초반에 떨어뜨리다 보니까. 배고픔, 허기짐이 좀 생기셨구나. 이거 지금 몇 주째 맞고 계시는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흔자로 3주차인데 몸무게 변화는 없고 사이즈는 좀 줄었다. 아마 이게 체지방이 줄고 붓기는 좀 늘고 이랬을 때는 보기엔 되게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총체중이 감량되는 것보다는 체지방이 감량됐을 때 훨씬 더 날씬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나트륨에 이제 우리 몸에 많았다, 작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부종은 왔다 갔다 하지만, 마흔자루가 체지방은 지속적으로 좀 떨어뜨리는 기전이 있는 것 같아요. 4주차인데 몸무게 변화는 1.5kg 빠졌는데 인바디 체지방은 그대로예요. 30% 되는 정상 체중엔 사실 마흔자루나 위고비 같은 이 맞는 비만 치료제들은요, 이제 체지방을 더 포커스로 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체지방을 가니까 30%가 이하라고 해도 내가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어쨌든 체지방은 빠지겠죠? 근데 아마도 지금 1.5kg 빠진 건 음식량이 주니까 붓기가 빠졌고, 체지방은 아직 안 빠졌다는 건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탄수화물 한번 줄여보시고, 체지방을 1%에서 2%만이라도 내려도 끊어도 요요가 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난 금요일에 마흔자로 5mm 네 번째 주사 맞았는데요. 이제 식욕이 완전히 맞기 전처럼 왕성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식욕 조절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영상에도 하지만 저도 사실 마흔자로 맞고서 위고비 때보다 훨씬 좀 잘 먹거든요. 근데도 체지방은 사실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비슷한 식단을 해오고 있는데도 마흔자루를 맞으니까 체지방은 계속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이 많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한 4주에서 8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체지방률이 많이 떨어졌는지를 보시는 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저는 대사증후군, 갱년기 이런 분들을 진료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뭐 감기도 보고 장염도 보고 이거 다 봐요. 뭐 이비인후과도 보고, 가정의학과가 주치의니까 어디 아프신 제 환자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게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거 관리해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좀 드시는 건 좋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자루를 막고 있지만 면역과 노화가 진행되는 거는 또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를 너무 낮추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위험해요. 끊으면 요요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욕 조절제 먹는 것들은 사실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마음자루는 조금 시간이 가면 그래도 음식이 먹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양보다는 질,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과일이 진짜 안 좋거든요. 과일, 음료 이런 것들은 되도록 줄이시면서 치료 기간 동안에라도 웬만하면은 단백질 위주로 좀 드시고, 막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그냥 12시간, 18시간 막 이렇게 굶으면요, 우리 몸이 다시 좀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들어와도 이제 저장하는 몸으로 바꿔야겠는데 이렇게 신호를 오게 되면은 끊고 나서 요요가 오니까, 그래도 내 몸이 건강한 신호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비만 치료제를 맞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허기지기는 하는데 먹지 잘 못하겠죠? 이것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식욕도 환자분들 보니까 조금 더 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체지방이 안 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00 몇 분 지금 처방을 해봤는데 거진 대부분 부작용 없이 체지방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진짜 비만에 되게 명약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좀 비싸가지고 한 반값만 좀 해도 참 좋겠구만. 처방하기가. 네, 저는 서초점에 있습니다. 아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꼭 마흔자로 아니어도 혹시 건강 관련해서 비만, 체지방,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뭐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시간에 얼른 또 답을 좀 해드릴 테니까, 병원에서 질문 못했거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저 마흔자루 2주인가 3주 이렇게 맞았는데 체지방만 거의 한 3kg 이렇게 빠졌어요. 저 막 술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그래서 이제는 전 30% 이하로 좀 떨어져갖고 운동하고 지금 좀 뭐 돼지고기, 회 이런 것들로 좀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위고비 2달 했는데 어지럼증, 구토, 졸림, 마흔자루 4일 뜨는데 다른 증상은 없고 엄청 졸려요. 이것도 부작용 중 하나인가요? 네, 이 위고비도 그렇고 마흔자루도 그렇고 사실 조금 졸린 증상들이 있는 이유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요. 이게 우리가 왜 소화 안 되거나 왜 장염 걸려갖고 막 설사할 때 손발이 차가워지고 막 앞이 까매지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혈류가 장이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확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혈관에 피가 안 가고 내로간 피가 안 가니까 막 장염해서 배 아파서 설사하고 화장실에 쓰러지고, 그게 이제 혈류량이 장으로 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들도 그렇게 장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장 운동 능력을 멈추게 느리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제 이게 왜 이러지? 장이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초반에는 이제 혈류량을 이제 장으로 자꾸만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 조금 낮아져 있었던 분들이나 혈액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혈류량이 가뜩이나 없는데 위로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져서 더 이제 졸리고, 그리고 식후에 또 더 졸린 건, 음식을 먹고 나면 생각해보시면 위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혈류량이 위로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럼 또 오후 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좀 떨어지니까 또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흔자루보다 위고비는 좀 장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방해 봤을 때 위고비가 기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가는 기전이 더 많기 때문에 장의 움직임이 막고 있는 기간 내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변비도 있고 속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맞았을 때 좀 만성 피로랑 좀 우울감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좀 있었어요. 자,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은 맞죠. 그래서 근데 언제나 그렇듯 다이어트의 끝은 체지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안 찌니까. 왜냐면 체지방 이놈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것들도 나오고 막 염증 물질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지방 자체를 많이 줄이면 사실은 다이어트를 좀 많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마운저를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에 한두 달 쓰면서 내가 정말 체지방을 많이 내리겠다. 총 체중을 내가 5kg 딱 빼서 뭐 몇 킬로까지 목표하고 끊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식습관은 그대로 하시면서 내가 이번 마운저로 2달 동안에는 체지방을 뭐 한 4kg 이렇게만 딱 빼고 또 생활습관 유지해서 좀 지내다가 또 조금 느는 것 같으면 또 조금 쓰면서 또 한 2kg 이렇게 빼고. 왜냐면 1년에 800g씩 어차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노화가 돼서 이제 체지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800g 이상만 체지방을 감량해도 사실 내 노화를 막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1년에 800g을 막는다는 게 적으면 적지. 그래서 좀 그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마운자로나 이런 약들을 쓰실 때는 그게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 GLP-1 계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먹는 식욕 조절제 향정신성 약들을 써야 하니까 마음이 좀 급했어요. 왜냐하면 이 약을 환자분들한테 짧게 최대한 쓰고 싶으니까 이게 장기로 가면 내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도 급하고 막 4주 안에 빨리 좀 뺐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마운자로, 위고비 뭐 이런 약들은 조금 장기로 보는 약들이다 보니까 환자분하고 얘기하면서도 비용의 문제지 사실은 뭐 하루에 커피 한두 잔, 뭐 소주 한 병만 좀 덜 먹어도 내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생활습관 교정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처방해서 되게 좋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는 2008년에 면허를 땄고 전 13년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 몇 년이 되나 봐요. 고지혈증에 BMI 32인 마흔자로 처음 5ml 시작하고 3일차인데 밥맛이 없어서 2일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물만 먹었는데 뭐라도 먹어야겠죠? 건강하게 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는 되게 밥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싸 지금이다 이러고 생각하시고는 지금 이렇게 식욕이 없을 때 내가 빨리 이 체중을 내려야지 이렇게 제 환자분들도 막 생각해서 막 쫄쫄 굶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생활 습관을 변경하셔야 돼요. 특히 BMI가 30이고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이거는 평생 어쨌든 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방약을 쓰면서 마운자루를 쓰면서 내가 탄수화물 위주로 하던 식단들을 조금 단백질 위주 식단으로 변경을 하자. 저 같은 경우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떡볶이를 먹었으면 저는 그 다음날은 아예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어요. 살을 빼고 나서는. 저도 살이 좀 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요요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우리가 맛있는 걸 안 먹고 살기엔 너무 불행하니까. 그래서 뭐라도 좀 드시는데 마운저를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딱 탄수화물 줄이시고 보쌈,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장어, 달걀, 두부, 베이컨 뭐 이런 것들 피자를 먹게 되면 위에 치즈만 먹는다거나 햄버거를 먹어야 되면 슬프지만 이거 번은 좀 빼고 먹는다거나 아니면 서브웨이 저는 이런 것들 호밀빵으로 해서 먹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배를 좀 채우시는 게 좋고 물은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수분 섭취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남자분들 중에서는 체지방 때문에 BMI가 높으신 분도 있지만 부종이 많이 생겨서 BMI가 높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짜지니까 자꾸만 물을 몸에다가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맑고 깨끗한 허브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가지고 몸에 나트륨이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주면 우리 몸이 내가 굳이 물을 뭐 저장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부종이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저 병원은 서초동에 있어요. 교대역 사거리에 있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아마 이게 예약이 좀 어려워가지고 몸이 하나라 또 어떻게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마흔자루 2.5 3주차인데 살이 빠지는 속도가 줄어요. 5.0으로 올리는 게 나을까요? 네, 2.5 쓰시다가 체지방 감량이 그래도 한 달 동안에 2-3kg 막 예를 들어 일주일에 저는 한 800에서 1kg 정도 체지방 감량이 안 되면 저는 한 단계 그냥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2.5를 이번 주에 4개 쓰셨던 분이었는데 체중이 65였고 체지방량이 30 이렇게 됐었는데 4주 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체지방이 그래도 한 3kg 정도는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식습관도 잘 했고 탄수화물도 줄였는데 그런 거면은 한 단계 더 올려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좀 더 주사를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체지방 빠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마흔자루를 또 한 달 더 써야 되고 또 한 달 더 써야 되고 하니까 잘 맞춰서 조절해드리고 있고 5.0을 쓰시고 있는데 그 첫 주 지나고 오셨을 때 막 속이 안 좋거나 또는 살이 너무 급격히 빠지거나 식욕이 너무 없어서 좀 체력이 딸리시는 분은 저는 그 다음번 2주차 걸 10일 후에 맞으시라고 이렇게 처방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아직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환자분들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처방하시면. 네, 그리고 비대면 진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좀 되면 참 좋겠는데 저같이 시술을 하고 그런 과가 아니라 한다면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해서 좀 이게 병원으로 와야 되는 것 정도인지 아닌지 정도는 좀 주치의로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좀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오고 싶어요. 저는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흔자루 2.5 4주차입니다. 현재 3kg 감량했는데 다음 주에 추가 처방 받으러 갈 예정인데 다음 단계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이게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총 체중이 굉장히 높고 지금 체지방률이 35% 이상을 더 넘어가고 있는데 2.5로 3kg밖에 못 빼셨으면 저는 5.0으로 바꿔서 처방해 드릴 것 같고 그냥 조금 적당히 30에 35%이시고 조금만 더 쓰면 체지방이 정상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굳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5mm짜리를 올리지 않고 2.5mm를 좀 처방해서 보다가 조금 더디게 빠진다면 어차피 4개 처방을 제가 이미 해버렸으니까 2.5짜리를 그러면 5일 간격으로 맞으라고 효과를 좀 더 보게 하거나 아니면 체중을 보고 그냥 5mm짜리로 올려보거나 그렇게 해요. 마흔자루 이제 시작하고 나서 효과가 거의 사라졌어요. 효과라고 하는 게 대부분 지금 선생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밥을 먹고 싶지 않아야만 이게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사인 저도 처음에는 되게 조금 싹센다펜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이게 모두가 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조절하는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을 때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기전이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식욕 조절제하고 요 맞는 주사 제제들은 식욕 조절을 메인으로 하는 걸 효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되게 며칠 지났는데 효과가 없고 맞았는지 모르겠고 음식은 계속 들어가고 하신다고 해도 인바디에서 체지방이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약 자체가 제 옛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체지방에서 당을 끌고 와서 살을 빼게끔 해주는 기전이 있어요. 그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라서 그 역할을 일꾼처럼 가서 같이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예전 같았으면은 다 그냥 잔뜩 저장하고 있었던 내 몸이 요 약이 몸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똑같이 먹는데도 그 일꾼, 마흔자루 일꾼이 지방으로 가서 막 이렇게 지방을 미네랄 캐듯이 그 스타크래프트,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스타크래프트 때 그 미네랄 캐듯이 다 빼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과 상관없다. 4일을 더 굶어도 될 것 같다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서 내가 안 먹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곱하기로 체중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공복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바꿔요. 이제 생존에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먹는데 막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하면은 먹는 것과 상관없이 살이 찌잖아요. 이게 생존에 불리하면 그렇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굶으면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왜 이러지? 죽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뭐 호르몬들도 전부 이제 저장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장도 저장하는 방향을 바꾸고, 뇌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도 다 저장하려고 하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먹는 것보다 더 살이 찌는 반대 방향이 될 것 같으니까 굶지는 마시고 자꾸 신호는 주세요. 많이는 안 들어가니까 뭐 계란 그 뭐 편의점에서 그 계란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황토 계란 이런 거라도 좀 드시고. 위고비 현재 14주 4단계 총 14. 우와, 너무 잘하셨네요. 마운자루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입니다. 초고도 비만입니다. 저라면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가격도 환자분들이 쓰기에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루가 더 왜냐면 지금 장기로 쓰셔야 되니까 비용의 문제가 되게 클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5.0으로 좀 쓰시면서 체지방을 조금 더 빼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이 초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어쨌든 체지방률이 최대한 많이 낮춰지는 게 의사로서는 환자한테의 목표거든요. 그러려면은 위고비는 먹은 걸 체지방으로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운자루는 먹은 게 체지방으로 가지 않는 역할도 하지만 있는 체지방을 끌고 와서 빼는 역할까지 이중 역할을 하니까 굳이 안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작용도 제가 지금 한 4주째 써보면은 위고비보다 마운자루가 확실히 부작용도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식욕 억제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얘도 그 모든 처방약은, 전문 의약품은 왜 건강기능식품하고 다르냐면 요 효과와 부작용의 요 간격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 안에서 이 환자에게 효과가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은 판단하에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에게는 이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아서 약을 쓰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위협이 되겠다 하면 그 전문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도 식욕 조절제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체중으로 오래오래 갔다가는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뭐 디스크나 이런 게 생겨서 노후에 건강이 훨씬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식욕 조절이 문제가 돼서 체중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는 뭐 4주에서 6주 정도는 식욕 조절제를 꼭 쓰면서 환자의 건강을 지키죠. 그래서 체지방이 좀 어느 정도 빠지면 식욕 조절제도 좀 멈춰보고, 그러면서 또 잔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전형적인 마른 미는 기운명령. 간헐적 단식은 그냥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늘 제가 영상에 설명하지만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 간이라고 하는 아이는 진짜 착한 직원이에요. 얘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분들, 그리고 음주, 그리고 약, 요 세 가지를 자기의 모든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회복력도 빠르고 진짜 착해요. 그래서 일을 막 이렇게 주잖아요. 음식을 먹고 그러면 얘는 막 어떻게 해서든 체지방으로 저장 안 하고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을 하네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또는 음주라고 하는 일을 주면 얘도 좀 짜증이 날 거잖아요. 지금 아직도 다 분해 못해 죽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뱃살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어느 정도 한 10시간, 12시간, 길게는 18시간 정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 기간 동안 얘가 밀린 일을 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일이 쌓여 있는데 대표가 한 3일 정도 휴가 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밀린 일을 좀 땡겨와서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은. 근데 이제 간이 너무 오랫동안 공복을 주면 얘는 또 깜짝 놀래요. 이게 나 잘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또 막 자기한테 조금만 일을 줘도 다 저장해 놓고 일하는 척 하려고, 그래서 조금만 먹어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을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나 술을 줬으면 이제 그 이상 다음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면 간은
이제 사직을 하거나 또는 중성지방을 올리거나 뱃살을 늘리거나 하니까 간헐적 단식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근육이 적어서 체지방률이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근육 운동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근육 운동은 자산이에요. 그냥 평생 지켜나가야 되는 자산이니까 그냥 늘 뭐 수치를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열심히 하시고, 체지방은 부채니까 늘 매일매일 노력해서 줄여나가시는 걸로. 위고비 2.5 2주차인데 약간 울렁거림 있고 소화 속도가 느려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살 빼는 게 좀 더딘 느낌인데 3주차부터는 용량을 1.0? 이렇게 한 단계 이상으로 위고비를 올리는 거는 위장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위고비는 마운저로보다 위장 운동 능력을 훨씬 더 떨어뜨리는 기전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2주차까지 쓰셨는데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3주차, 4주차까지 일단 2.5짜리 계속 좀 써보시고요. 그러고 한 달 후에 인바디를 재보고 크게 차이가 없다 하면은 그 위고비 0.25짜리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0.5짜리로 올려가지고 쓰시면서 탄수화물 절제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안 빠지면 제 생각에는 마흔자루를 바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은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과 화학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학적인 균형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사실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근데 우리가 처방이 필요한 분들은 어쨌든 내가 노력도 하고 음식도 줄여봤는데 체지방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의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렇게 좋은 약제들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특정 약을 써야만 체지방이 감량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같지 않으니까. 근데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네,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006주 사이에 10kg 정도 빠지고 한 달에 2kg 정도. 와, 처음에 확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부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체중은 붓기, 그 다음에 체지방, 근육 이렇게 세 개죠. 요거 세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근육은 무조건 높아져야 되고 체지방은 늘 비율 중요하고, 체수분은 음식에 따라서 2, 3kg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먹은 날은 2kg 정도 좀 늘어도 다음날 하루 정도 굶으면 요건 좀 빠지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 1006주에 10kg 정도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붓기가 좀 많이 빠지고 또 체지방도 빠지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달은 이제 빠질 붓기가 이제 없으니까 체지방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3달간 위고비로 8% 정도 감량한 상태인데 정체기가 왔어요. 마흔자루를 가르타면. 그냥 요 기전만 말씀드리면 위고비보다 마흔자루가 체지방을 빼는 데는 훨씬 더 좀 유리한 약제이기는 맞아요. 근데 정체기가 왔을 때에는 우선 내 식단에서 간이 일하게 하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좀 더 있진 않았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약을 바꾸기 전에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탕, 뭐 과일 이런 것들, 국수, 빵 이런 것들은 위고비 맞으면서 먹으면은 자꾸 네팅이 돼가지고 잘 안 빠져요. 3주차입니다. 감량을 하려고 맞았으나 생활은 그대로 했거든요. 희한하게 허리둘레는 줄어든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체중은 3kg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밥 많이 먹으면 어느 정도 복구는 되겠지만 허리 중계도 네, 이건 체지방 줄어서 그래요.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서 식단 많이 변경하세요. 근력 운동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지니까. 저는 일주일에 그래도 근육 운동을 3일은 그래도 하려고 하고, 제가 예전에 또 영상들 보면 저는 양치하거나 이렇게 뭔가 할 때 스쿼트 같은 걸 그냥 좀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꼭 뭐 100개 이렇게 아니어도 뭐 진료 중간에 잠깐 일어나서 20개 하고 앉고 그냥 계속 그렇게 근육 운동은 하셔야 돼요. 유산소도 하셔야 돼요. 운동은 하셔야 돼요. 네, 그건 참 슬프죠. 네, 마음자루 근데 이제 공급 원활해졌어요. 얼마 저번 주인가에 하여간, 물론 제가 아마 전국 제일 많이 처방해서 좀 많이 공급해 주긴 해요. 일라이에서. 그렇긴 해도 제가 알기로는 초반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여러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꼭 진료 보시고 처방 받아주세요. 네, 처음에 1주차
때는 피곤하고 졸리고 좀 면역 떨어지고 그러신 환자분들이 있는데 한 주, 2주 지나고 나면은 좀 괜찮고 비타민 C 그러니까 뭐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액도 놓고 하는데 그러지 구독자분들 못 하시니까 비타민 C 같은 것 좀 고용량 드시고 뭐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챙겨 드셔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 꼭 드셔야 되고. 아 용기 내서 쓰셨는데 효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40자로 4일 차인데 몸무게 변화 없어요. 에이 4일 차면 아직 부종이에요, 부종. 이렇게 하루 이틀 일일비하는 처방약 아니에요. 40자로 위고비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달, 2달 이렇게 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생활 습관을 정말 변경해 보겠다. 정말 요 시간을 내가 벌어서 이제 다시 안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40자로 끊고 나서 예를 들어 체지방이 한 28%까지 40자로 덕분에 빠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약을 끊거든요. 그리고 끊어도 한 7주 정도는 워싱아웃이라고 약효가 좀 몸에 뭐 미미하지만 남아있어서 안 맞았을 때 그때처럼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고비도 그렇고 논문에도 그렇고 저도 지금 안 맞은 지 2주차 조금 넘는데 체지방이 그렇게 잘 먹거든요. 근데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주라 하니 저도 7주 지나고 이제 리바운드 되나 안 되나 보기는 봐야 될 텐데 그 끊는 시간 동안에 내가 되도록이면 식단을 많이 조절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딱 빼고 내가 이제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으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제 술 먹었다 그러면 오늘 내일은 그냥 슬픈 날이에요. 그래야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졸려요. 맞아요. 이게 약간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초반에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분들은 유산균 좀 많이 드세요. 지금 저는 제 구독자분들께서 유산균을 안 드시면서 마운자로나 위고빈 안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위장 운동을 떨어뜨리는 약들을 쓰다 보면은 장내에 세균이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음식물 찌꺼기들이 막 껴있을 텐데 움직임이 덜한 음식물 찌꺼기 봉투라고 생각해보세요. 안에 이제 막 버글버글 벌레들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음식만 늘 먹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마운자로 위고비 맞을 때에는 아군인 유산균을 자꾸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너무 나쁜 균이 많아서 마운자로나 위고비의 부작용이 너무 심한 분들은 미리 마운자로 맞기 전에 저는 이제 노르믹스나 이런 장내세균 치료제를 써서 좀 장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쓰고 유산균 같이 쓰고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고 이러면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있어요. 와 이거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거나 이게 이명이나 이석증 제가 영상에도 남겨놨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명 이석증 생기시는 분들 원래 내가 있었는데 그 기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위장 운동 능력 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혈력하기 다 위장으로 가서 막 얘네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의 혈관들은 위험한 부위가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뇌졸중 이럴 때도 혈압이 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뇌로 혈류를 빨리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상 기전인데, 그러니까 위고비 마운자로를 맞으면은 처음에 이제 혈류량이 확 장으로 가니까 뇌로 가는 혈류량이 확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날 때 그리고 이명이나 이석증 이런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분 섭취 꼭 많이 하시고 확 어지러워서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빨리 쭈그려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쫙 쪼그러뜨려서 올려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높이거나 또는 집에 있으신 것 같은데 딱 일어났는데 어지럽다 이러면 빨리 누우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일어나신 다음에 수분 섭취 많이 하시는 거.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 수분 섭취 그냥 이거 3개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자 오늘 3주차 마지막 날인데 저녁에 맛있었겠다. 너무 느끼하고 포만감 금방 느껴져서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식단 조절하시는 거예요.
저는 JM 가정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대표 원장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저희 예쁜 후배들이 미용 안 하고 이렇게 진료하는 과를 해주셔가지고 각 지점에서도 또 주치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어디 아픈지 모르겠고 막 배 아픈데 이게 역류성인지 뭐 궤양인지 이런 거를 사실 인터넷 보고 검색하는 게 전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JM의 진짜 주치 선생님들도 있고 또 제가 영상의 증상도서관이라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증상을 거기서 좀 찾아서 이게 병원에 가야 하나 안 가야 되나라는 것들도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천천히 말할까요? 이게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밖에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게 돼요. 사실 이거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다 안 돼서 이거로 좀 보충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기까지 걸리니까 정신없죠. 맞아요. 그 면역이 떨어져요. 장이 안 좋으니까 NK세포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내추럴 킬러셀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면역세포인데 장에서 만들어져서 활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기나 바이러스 걸리거나 암에 걸렸을 때 이 세포가 막 가가지고 걔네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마흔자로 위고비를 맞고 있으면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위장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면역세포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위고비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타민C나 셀레늄 같은 면역력 도움되는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용량은 꼭 5ml. 안 올리셔도 돼요. 저 환자 2.5로 그냥 계속 연속해서 써야지 생각하는 환자도 있어요. 체지방만 잘 빠지면 그 용량 그대로 유지하라고 논문에도 그렇게 연구가 돼 있어요. 제가 코 수술하고 약 먹고 있는데 마흔자로 코 수술하고 약 처방 받은 거 다 먹고 맞는 게 나을까요? 처방약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뭐 항생제, 뭐 진통소염제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럼 제 생각에는 항생제, 진통소염제는 장의 환경을 안 좋게 하고 또 위장 불편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염증의 위험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수술이나 교통사고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몸은 어쨌든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하려고 하는 몸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깝게 마운자로 쓰면 이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처방약 드시면서 정제된 탄수화물만 딱 줄이고 계시다가 이제 코 수술 조금 안정화되면 마운자로 쓰시면서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미용은 잘 몰라서. 졸음 때문에 안 먹던 커피를 요즘 마시게 되는데 커피랑 상관은 없을까요? 커피 저도 좋아하는데요. 커피 좀 드세요. 초반에만 그래요. 이 졸리고 나른하고 만성피로 같은 느낌 자체가 한 1, 2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운동 능력과 관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드신 건 좋은데 대신에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 드시면 항상 같은 양의 물 2잔. 왜냐면 얘는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탈수가 일어나면 몸은 짜지죠. 몸이 짜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붓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짜지지 않도록 하는 커피를 먹으면 물을 많이 자꾸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음식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에 있을 때만 해도 인턴 때 막 이럴 때는 사실 환자들한테 그렇게까지 막 음식 교육을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냥 음식들이 그렇게 질이 나쁘지 않고 대부분 제 집에서 밥을 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이 변화는 환경이 진짜 변해가지고 음식이 너무 짜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 환자분들 중에서 부종이 있는 분들의 비율이 반 이상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된장찌개를 이제 먹는다 해도 10년 전보다 소금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짜고 맵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몸에서 자꾸만 물을 다 저장해 놓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삼투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짜지니까. 그래서 물을 세포하고 혈관에만 저장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 세포 간질 같은 데다가 저장하니까 아침에 눈이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붓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혈관하고 콩팥으로 세포 안에 이렇게만 물이 있으면 절대 붓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몸이 내가 짜지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 이런 사이사이 있잖아요. 이런데 물 저장해 놓는 거예요. 혹시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럼 되고 강아지 귀엽죠? 미니야 인사 안녕하세요.
마흔자를 맞기 전에 오후 3시에서 4시만 되면 저혈당성 소통을 만들 그 마흔자로 맞기 전에 3-4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마 그거 있기 전에, 그게 실제로 진짜 저혈당이셨다면 오후에 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흔자루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을 하잖아요.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방을 끄집어 와서 당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혈당이 맞았다면 마흔자루 기전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혈당이 그렇게 쉽게 당뇨가 없는데 오진 않거든요. 보자. 선생님 마흔자루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환자마다 달라서 이거는 처방하면서 계속 환자하고 의논해야지 뭐 나는 몇 개월까지 쓸 거다 이렇게는 아니죠. 제 환자하고 같이 이번 주 컨디션 보고 다음 주 컨디션 보고, 왜냐면 인생도 늘 변하니까. 이 환자가 2주 전만 해도 잘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조절을 못하니까. 강아지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마흔자로 내성 생기는 약 아니에요. 그 뇌로 가는 그 펜터민 이런 것들이 내성이 생기죠. 향정신이다 보니까요. 좀 빠지고 나서, 저는 그래서 제 환자들은 어느 정도 체중이 빠지고 나면은 저는 조금 그만 쓰고, 이렇게 너무 비싸서 좀 그만 쓰고, 또 그냥 이렇게 진료 보면서 식단 다이어리 보면서 관리하고 좀 운동하다가, 또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은 또 체지방이 좀 늘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또 맛있어지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송년회도 있고 하면은 또 조금 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만큼 확 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조금 올라갈 때 한 달 정도만 다시 조금 쓰고 내리자, 이렇게 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고비 0.5 4주차인데 포만감은 오지지만 배불러도 계속 먹어서 식욕이 줄자 운동량을 줄여야 할까 새벽에. 위고비 0.5인데 그러시면 위고비를 쓰고 계시는 거면 1.0으로 올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위고비는 주관적인 증상도 조금 결과값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고비 맞으시면서 운동은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활성산소가 자꾸 몸에서 나와서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노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화학적인 것도 같이 하고 있을 땐 물리를 조금 낮추고, 또 화학적인 게 조금 안 될 땐 물리를 좀 올리고서 물리화학을 자꾸 이게 잘 균형을 맞추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만 하고 식단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근육돼지가 되는 거고, 나는 운동은 절대 안 하고 딱 식단만 하겠다 이러면 노후가 돼서 이제 복부 비만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생겨서 이제 다리 가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물리학, 화학을 같이 동일하게. 근데 내가 지금 마흔자를 맞고 있으면 화학이 조금 더 우세하잖아요. 그러면 물리학을 조금, 공부를 2개 더 빡세게 하면 번아웃이 되니까. 아는 분이 위고비를 맞아도 살쪘다고 하던데 그거는 많이 먹어서 아니면 나한테 맞는 용량을 못 찾았거나, 또는 살이 찌는 기전 자체가 GLP-1이라고 하는 위고비의 기전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찌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르몬이 안 맞아도 살이 찔 수 있고, 많이 먹어서 살이 찔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의 기능이 남들보다 떨어져서 살이 찔 수도 있고, 장애 환경이 안 좋아서 살이 찔 수도 있고, 또는 뭐 면역 기능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환자들마다 살찌는 원인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고 위고비만 쓰고 있으면 안 빠지겠죠? 기전이 안 맞으니까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몸은 과학이잖아요. 수학 문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고프로 모르겠다. 이건 좀 찾아볼게요. 진료를 이건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일반적인, 그냥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전문 과목이, 제 전공이 이제 의학이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병원에서 질문들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대체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대체하진 않아요. 위고비 2단계 하다가 마흔자루 받아서
한 번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불면증 생겨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요? 2단계 하다가 바로 5단계로 바꾸셨구나. 어, 어, 이거는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시간을 좀 보내보시고, 불면증 피곤하고 그럴 때에는 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누구 분께 댓글 달았는데,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조금 드시면서 유산균 비타민C는 꼭 챙겨 드세요. 다 같은 평생. 싹센다 했더니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건 어떤 기전이지? 뭔가 다른. 근데 저는 예전에 싹센다는 사실 매일 맞는 주사제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도 유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식욕 조절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보통 싹센다 처방할 때에는 식욕 조절제를 환자의 동의하에 좀 컨비네이션 같이 복합해서 쓴 적도 있어요. 네, 6일 간격으로 맞아봐도 괜찮으세요. 근데 6일 간격 맞았는데 속이 안 좋고 뭔가 더 몸이 안 좋아진다 하면은 7일이나 8일로 뒤로 딜레이 하셔도 돼요. 제 쇼츠 요거는 해놨어요. 떡국을 먹고 싶어요. 저도 떡국을 먹고 싶네요. 그럼 떡국 한 번 드시고 다음날 15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요? 마티즈예요. 저 총 체중은 제가 한 57, 막 그때 집체중계로 시작할 때 57이었는데 지금 한 54 정도 된 것 같고, 음식을 먹으면 부어가지고 식욕 조절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뭐 아침에 재면 또 56 이러다가 또 좀 안 먹으면 54 이렇게 체지방의 베이스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56, 57에서 좀 먹으면 58, 59 했다가 좀 덜 먹으면 57, 56 이랬는데 지금은 체지방이 밑에서 좀 빠져나 노니까 55, 5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밥만 먹으면 졸리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혈류량 때문에 그래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꽤 있기는 했어요. 초반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편두통이 있었거나 또는 평소에 약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서 교감신경이 좀 항상 이렇게 긴장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초반에 좀 그런데 그것도 2, 3주 차째부터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전 너무 보람되지요. 저는 어쨌든 가정의학과 의사고 제가 전공한 거는 한 환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건강을 옆에서 가이딩하는 걸 전공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고 그게 또 이렇게 환자분 아니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신다니까 너무 기쁘죠. 라이브예요. 이제 10시라 내일 월요일 출근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은. 예쁘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싹센다 1년째 냉장 보관중. 그 전문 의약품들 있잖아요. 이거 환자들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약이 썩는 게 아니에요. 음식처럼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싹센다펜을 지금 막 꺼내서 맞았을 때는 이게 양력한 약동학이 만들어진 그 화학 구조 그대로 100%라면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화학 구조를 그대로 해도 이제 약효가 70%, 뭐 예를 들어 소화제 이런 거 막 찬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꺼내서 먹으면은 예전에 먹었을 때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약효가 떨어지니까 의사는 그 약이 환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오래 남아있고 어느 정도 약동학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처방한 약을 먹어주시는 게 한 의사 입장에서는 이 약의 약동학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주자 사회적 가스 차는 느낌. 가스 차는 느낌은 그 장내 세균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장 안에 나쁜 균들이 있으면 메탄가스라고 하는 LPS라고 하는 내독소가 생기면서 왜 음식물도 이렇게 왜 오래 두면 막 이렇게 그 거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은 다 장의 환경이 다르니까 이렇게 가스가 차시는 분들은 내가 이참에
이참에 알았다. 아, 내가 되게 장에 안 좋은 균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펜은 더 올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산균 조금 열심히 드시는 거가 필요하겠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노르믹스라고 지금 예전 처방에도 좀 있지만 그런 장내 세균 치료제 좀 쓰시면 좋겠어요. 마흔자루 유기제인데 가끔 왼쪽 갈비뼈 통증. 이거는 여기서 답 드릴 수가 없어요. 왼쪽 갈비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되시면 진료를 보고 오셔야 돼요. 그쵸, 저 벌써 나이도. 위고비 4주 맞고 마흔자루로 갈아탔는데 위고비 때는 6kg 빠졌는데 마흔자루 오민 3주 차인데 2kg도 안 빠졌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위고비 4주 맞았을 때 붓기가 빠지면서 양이 많이 빠진 거고 마흔자루는 2kg가 빠진 거 이제 막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체지방이 이만큼 있었고 부종이 이만큼 있었는데 위고비를 쓰셨던 거예요. 근데 위고비는 식욕 조절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였고 이제 마흔자루는 체지방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니까 부종은 되게 금방 빠지거든요. 한 4kg씩.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mm짜리 그냥 좀 꾸준히 유지해 보시고 인바디를 꼭 찍어 보셔야 돼요. 인바디. 5mm 맞다가 2.5단계로 내린 부작용이나 그 약의 용량을 밑으로 내리는 건 부작용도 같이 줄겠죠. 그 대신에 약효가 줄겠죠. 그거의 차이인 거고. 저 이거 마티즈인데요. 오 시작한 지 6일 차인데 아직 감량이 1도 없어요. 일단은 장기로 보셔야 되니까 4주까지는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되 정제된 탄수화물 확실히 줄이셔야 돼요. 토토 언니님 5.0 정도 쓰셨으면 체지방 안 빠졌다는 건 간이 지금 도와주는 아군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뱃살을 땡겨와서 살을 못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머릿속에 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여기 보시면 간은 음식이 들어오면 이 일을 못해요. 탄수화물, 정제된.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간은 착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와서 분해를 해요. 근데 이 음식은 당분류만 그리고 술, 당분하고 술 얘는 요렇게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회 뭐 이런 건 다 드셔도 되겠죠? 제가 영상에서 이거 드셔도 됩니다 하는 거. 그러면 얘는 착해가지고 얘를 땡겨와요. 근데 마흔자루가 하는 역할은 간이 하는 이 일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한 마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들어와도 이게 미국 마흔자루가 빼주니까 아 살겠다 이렇게. 이 기전이 이해가 되셨나?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맞았는데요. 맞은 날부터 술을 먹었는데 괜찮았는데 술 드신 분들이 속이 더 안 좋고 술이 위에 머문다는데 그쵸. 이미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도 위장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위는 움직임을 덜하게 하고 장은 움직임을 빠르게 해요. 그래서 알코올은 어쨌든 백해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장염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죠. 위에서는 이 안 좋은 게 내려가서 흡수되면 안 되니까 하고 위장 운동을 떨어뜨리니까 토하고 많이 마시면. 그리고 장에서는 이 안 좋은 음식이 내 몸에 오래 머물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빨리 설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보통 음주한 다음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되게 좋죠. 속도 안 좋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위고비나 마흔자루는 위장 운동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음주가 동시에 들어가면 이제 위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생각하니까 구토하고 토하고 그러겠죠. 맞아요. 그게 강아지 귀엽죠. 약을 맞다가 끊으면 요요. 요요에 대한 질문은
꽤 종류가 아니에요. 요요는 체지방률이 안 떨어지고 총체중의 목표로 살을 뺐을 땐 요요가 무조건 옵니다. 그냥 쫄쫄 굶을 경우에. 그리고 내가 다른 호르몬이나 원인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칼로리로만 다이어트 했을 때 무조건 다 요요가 옵니다. 또는 그러니까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식단만 했을 때도 근육이 빠지면 근육에서 당을 분해할 수 있는 그 공장들이 많거든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근데 근육이 빠지니까 그 에너지를 막 써야 되는 공장이 확 주니까 이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겠죠. 마운자로 위고비 카페인 커피 드셔도 되는데 초반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 2잔 같이 드세요. 목표 체중 근접했는데 1회차 맞고 일주일 됐어요. 목제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10일 간격으로 맞아보시고 또 이제 좀 괜찮아졌으면 냉장 보관하셔가지고 2주나 3주 후에 한 번 또 뭐 인바디 보시고 조금 오르는 것 같다 하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당뇨가 있으시면 사실 이거는 당뇨 학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뇨는 이제 운동보다는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운동은 그냥 당뇨와 상관없이 내 노화를 막기 위해서 자산을 저축한다 생각하시면서 드시고요. 마운자로를 당뇨약 드시면서, 왜냐면 웬만한 당뇨약제들은 다 메포민이라고 하는 간에서 분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마운자로 같이 쓰면 당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실 때 그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 마운자로 2.4일째인데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없고 식욕도 그대로. 네, 5일 간격 맞아보시고 일단 이렇게 4일차, 5일차 이때는 의사인 저도 그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보고 이 약의 효과를 판단하지 않아요. 한 1주, 2주, 못해도 한 달 이렇게 하고 환자하고 의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식습관을 자꾸만 머릿속에 하시면서 하면 저 안 봐도 되고 이제 이런 비만 유튜브 채널 안 보셔도 혼자 잘 하실 수 있어요. 마운자로 5mm 한 번 맞았는데 혹시 마운주인 최근 근데 그건 뭐 그냥 그거에 따라 그걸로 일일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성이고 가임기면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이제 마법이 생기고 그에 따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부종이나 식욕이나 이런 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마운자로 맞으시면 돼요. 식욕 근데 저번 그 영상에도 썼지만 그 여성 호르몬의 주기가 한 달마다 갈 때 이제 15일차에서 28일차가 되는 그 시기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으로 기분을 보상하게 돼요. 세로토닌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인데 그게 떨어지니까 달달한 거 먹거나 음주를 하면은 세로토닌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 기전이니까 선생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호르몬이 여자는. 그래서 저는 영상 그때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해가지고 프록틴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이 제제 약제를 제가 스스로 처방해서 먹고 삶의 질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산소는 해야 돼요. 30분 이상으로. 유산소는 당연히 혈액 건강이나 혈관 건강이나 이런 데는 다 좋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그 유산소도 막 2시간, 3시간 하면 활성산소가 자꾸 생겨서 노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고 그 근력 운동은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지금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근육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스쿼트 다 30개씩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양치할 때 아침에 30개씩 하고 주무세요. 그렇게 10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30개 못하겠다면 10개라도 하세요. 그냥 탈락하지 않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처방하거나 병원을 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2.5로 체지방이 그대로라면 5.0 올리는 게 낫네요. 네, 맞아요. 같은 질문들이나 제가 영상에 있는 질문들은 이제 조금 스킵하고 저도 이제 씻고 진료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5분만 더 보고서 할게요. 제가 또 되도록이면은 자주 이렇게 해서 꼭
비만 아니어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으시지만 또 도움될 수 있으면 뭐 어쨌든 뭐 건강에 관한 질문도 하시면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고비 4개월 2.5, 2개월 갔는데 4kg 갔는데 마음대로 2.5 전화해서 일주일 갔는데 공복감이 더 심해 약을 못 이뤄내는 거. 지금 공복감 더 심하시다고 하시는 이 분은 제 생각에는 식욕 조절의 기전이 조금 위고비나 마흔자루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서 처방하신 선생님과 함께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좀 맞춰주는 식욕 조절제를 동의하에, 이게 원래 단일제제만 써야 되지만 동의하에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식욕 조절제와 마흔자루를 조금 같이 쓰시는 게 좀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 간염보균자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하고 한번 피검사나 이런 거 의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성 안 생겨요, 나 혼자로는. 오늘은 이제 또 다들 주무셔야 되고 내일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제 10시라 여기 저 게시에 밑에 댓글을 또 남겨놔 주시면 제가 또 내일 진료 중간중간에 보면서 아는 한에 있어서 답변 달아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열심히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고 물 많이 마시고 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인바디가 좋아졌는지 같이 이제 노력해봐요. 저도 먹고 싶은 거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직원들이 목을 빼게 꼭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한 주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